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5일 저녁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감정에 사로잡힌 외교적 대응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네, 위안부 치유재단 해산이라든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 여러 조치들이 50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협정에 기초한 이 국제적인 약속을 뒤엎는 결과가 돼버렸고, 자, 이 사태를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잘 위기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 방치. 네,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협정 3조에 기초해서 계속 외교적인 협의 그리고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6개월 넘도록 계속해서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경제 전쟁이라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고는 쳤습니다. 그리고 일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해제해야죠. 가장 냉철하게 정말 국익에 기반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자, 침묵하던 청와대 어제부터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언론도 문제죠. 일부 좌편향된 언론들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친일로 이렇게 몰아가는 여론몰이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향된 지식인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일본산 불매운동, 일본 여행도 가지 말고 물건도 사지 말자, 이런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참 구시대적인 이런 행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일 선동, 반일 여론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 일반 국민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글쎄요, 반일 감정이 몰아칠 때는 다른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적 대응을 질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일본 여행도 가지 말고 물건도 사지 말자, 불매운동 확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러한 반일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 일본 불매는 쉬운 것부터 일본 여행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 이렇게 캡처를 해서 기사에 올려놨는데 보시면 네, 여러 목록들이 있네요. 불매 목록 보시면 토요타, 렉서스, 혼다와 같은 이런 자동차 브랜드도 있고, 또 소니, 파나소닉, 캐논과 같은 전자제품 브랜드, 또 데상트, 유니클로, ABC마트와 같은 의류 브랜드, 뭐 아사히, 기린, 삿포로 이런 뭐 맥주까지 사지 말자, 일본산 제품을 사지 말자, 뭐 이런 글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티즌들이 기업 명까지 공유하면서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보통 이런 글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여성이죠. 이 여성들이 많이 회원가입되어 있는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카페, 대형 카페들이 있습니다. 보통 회원수 뭐 5만 명, 10만 명이 넘는. 네, 이런 뭐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들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눈에 띄었던 댓글 하나는 뭐 이런 댓글이었는데요. 불매운동 하려면 당신이 쓰고 있는 그 휴대폰부터 버리고 얘기해라. 휴대폰 열면 다 일본에서 건너온 소재고 부품이다. 휴대폰부터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전 세계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구시대적인 발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불매운동은 문화계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국내에서 일본 국적 연예인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뭐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뭐 사나, 모모, 미나, 뭐 이런 개인에 대한 활동, 뭐 퇴출, 활동 중단, 퇴출,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는 좌파적인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대학생 단체라고 하는데 결의 하나라는 단체라고 하네요. 결의 하나라는 이러한 명칭을 보니까 어떤 종북 단체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광화문 사거리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들이 들고 있는 뭐 피켓 이렇게 써 있네요. 배상 대신 보복, 일본에 분노한다. 뭐 전범 기업 불매 운동에 동참합시다. 뭐 이런 식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일 감정 그리고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지식인들이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정욱이라는 일본 마스야마대 교수. 자, 이 사람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 쇼에 나와서 한국 정부가 나서면 악화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 일본 정부도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매 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들의 각종 기사 중에 가장 황당했던 기사가 CBS 노컷 뉴스의 기사였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 싫어하는 아베, 친일 정부로 정권 교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형식상 경제 공격, 내용상 정치 공격. 자, 이 제목에서부터 정말 너무나 편향적이고 편가르기식 사고죠. 자, 제목부터 상당히 위험하죠. 그간에 진행되어 온 이런 경과라든지 배경은 다 없애버리고 이 모든 일이 친일 정부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아베의 노림수다라는 식의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형식상은 경제 공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치 공격이고 이것을 통해서 친일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아베의 노림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결론에 이를까요? 어떤 이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질타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 교체된 정권을 친일 정부로 보겠다라는 이러한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편향된 내용입니까? 네, 여기에 또 2명의 지식인의 발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평소 굉장히 문재인 정부 지지 성향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 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족벌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베 정권의 공격이 형식은 경제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공격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또 역시나 친정부적 성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타격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일본의 의도를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하는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게 문제네요. 네, 그러나 이런 친일파라는 공격 그리고 어떤 반일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 한번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저녁부터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던 기사가 연합뉴스의 이 기사입니다. 침묵하던 청와대,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일본의 마풀카드. 자, 이 기사에 올라와 있는 댓글, 공감이 가장 많은 순서의 이 댓글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네, 2번째 공감이 많았던 댓글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벌써 걱정이 크다.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일본이랑 싸우고 국교 단절까지 가면 우리가 더 손해다. 머저리더라. 불매니 여행 금지니 그딴 걸로 전혀 타격 없고 그놈의 인기 끌려고 모든 정책을 정하니 나라가 걸레짝이네. 이렇습니다. 또 3번째 공감 높은 댓글 보시면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협정에 대한 포괄 보상을 통해 수십억 불을 받아 수십억 불은 아니고 6억 불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현대제철, 자동차, 선박, 제철소 등 엄청난 기술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문재앙이 이 협정을 깨고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으로 개, 돼지들을 선동하여 지금 이 사태가 왔다. 일본의 100년 전통 소재 부품을 무시하여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경제 파탄은 너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파국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중국한테 사드 보복 당할 때 정부는 중국에 대해 어떤 강경 대응도 하지 않았고
나왔고 민간에서도 중국 제품 불매나 중국 여행 자제 움직임 같은 것은 없었음. 반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개소리.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면서 항상 일본한테만 이 난리냐 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댓글을 보면 뭘 단호하게 하고 뭘 대응을 해. 애시당초에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문재인이고 그것조차 일본이 양보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중재를 해보자면서 제안을 할 때 쌩까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거절한 게 문재인인데 막말로 국제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나라 편들어줄 나라 자체가 없는 상태다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한 나라 편을 들어주냐.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1. 한국은 이전까지 일본으로부터 동맹관계의 근거에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입에 특혜를 받고 있었다. 2. 일본은 한국의 하늘기본 조약에 대한 일방적 철회에 대해 신뢰가 흔들린다며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마다 국내에서는 흔히 들리는 옆집 개 짖는 소리 정도로 취급했다. 3. 일본은 지난주 한국에게만 부여해 주었던 반도체 부품 수출 특혜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았던 쪽은 뼈 아프지만 한국 쪽이다. 역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에 랭크되었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일본산 소재 통관 사실상 중단돼 이틀째 허가 나온 것 없어. 네, 이 기사에 붙은 순공감순 댓글 상위에 랭크된 댓글들 대부분이 역시나 비판적인 목소리입니다. 문재양 덕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체험 중. 두 번째, 정치 야욕에 눈멀어 정치적으로 해결을 방임해서 반도체 주력 산업을 위태롭게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자격 미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경제 파탄 책임 물어 형사 고발해라. 우리나라 망치는 최대의 걸림돌 빨리 제거하자.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시면 한쪽에서는 역시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 무능력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했던 이 반일 선동이 글쎄요 지금 이 사태에서만큼은 힘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냉정하게 국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